추천하죠? 예스. 예스! 완전히 강력 추천. 안녕하세요. 오스테올로지 카페 임현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재국입니다. 오스테올로지 스칼라십 연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스칼라십을 끝내기 전이나 후에 반드시 뭐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다든지 뭐 멘데토리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맨데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우선은 이제 6개월이 지나면은 미드텀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1년 종료가 되면 종료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연구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 논문이 아니어도 돼요. 네, 아, 꼭 논문을 그냥 퍼블리시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1년 안에 이거를 다 해서 퍼블리시까지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스칼라십도 많은데 오스테올로지 스칼라십이 다른 스칼라십과의 차이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임상보다는 이 연구자를 키우기 위한 그런 스칼라십이라는 특징이 있죠. 이제 N수에서 1년에 몇 명 뽑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 있는 좀 더 실력 있는 스칼라십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시간의 센터에 이제 ITI 스칼라도 있었고요. 덴츠플라이 스칼라도 있었고 오스테올로지 스칼라가 조금 더 높은 제 기준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아니,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죠? 동의합니다. 그런 네, 평가를 동의합니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억셉이 된 다음에 페이퍼를 받았을 때 저한테 어사인드 된 스터디가 있었어요. 제가 느낀 거는 이 리서치 바운더리에 저를 묶어놓으려고 하는구나. 연구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두는구나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 사실 그게 저희들이 그쪽으로 간 이유기도 하고요.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제가 더 박스 멤버가 된 게 벌써 이제 4년째인데 2017년부터 했거든요. 그 전에 오라를 가고 그리고 스칼라십을 수여받고 하는 것들이 이 멤버까지 되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오스테올로지 직함이 되게 많아요. 오스테올로지 아들 아, 그 오스테올로지 직원들이 오스테올로지 베이비라고. 네, 뭐 제가 맞다 그랬어요. 많은 걸 받았고 그를 통해서 또 제가 커리어가 성장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사춘기도 오나요? 반항하나요? 반항? 박스 팀올로지가 2017년부터 네, 이 더 박스라는 게 오스테올로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게 오스테올로지의 모토가 클리닉과 리서치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걸 연결하는 접점이 뭔가 온라인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오스테올로지를 이루고 있는 이 오피스 직원과 보드 멤버들의 생각이고요.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만든 게 이 더 박스라는 플랫폼이에요. 임플란트 회사들도 그렇고 각 학회도 그렇고 대부분 본인들의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더 박스가 거의 월드와이드에서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한 거는 처음일 거예요. 앱도 가지고 있고 컴퓨터 베이스의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시켜 나가고 컨텐츠를 만드는 이 팀 멤버를 뽑을 때 대륙별로 이렇게 뽑고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대표. 네, 그렇죠. 근데 저기 보면은 유럽 친구들이 둘, 미국 하나, 남미 하나, 러시아 하나, 그리고 저. 네. 이 지오그래피컬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팀 멤버를 뽑을 때 그걸 굉장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만나가지고 1년에 2번 피지컬 미팅을 하고 매달 이제 줌 미팅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계속 줌 미팅만 하고 있죠. 네, 정말 인텐시브하게 해요. 저희가 한번 모이면 2박 3일 회의를 하는데 이제 6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향이 결정되면 그걸 6개월 동안 이 박스에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제 한국에서 많이 좀 쓰고 홍보하고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 베이스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한계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남미랑 미국, 이탈리아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한국도 뭐 유저의 그 수로만 따지면은 한 10등 정도 되고요. 미국이랑 중국,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는 근데 사실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그룹에서 이렇게 일해본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스페인에서 이제 리서치 할 때도 그룹핑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별로 하긴 하지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대륙별로 한 명씩 나와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회의한다거나 소셜 스킬이라던가 뭔가 회의를 하면은 회의도 정말 인텐시브하게 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소셜 이벤트를 항상 같이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같이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고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이 친구들은 몇 년을 계속 봤던 그런 친구들이니까 편하고 친한 친구들이에요. 빨리 만나야 되는데 올해도 이제 결국 안 되고 이번 주 주말에 또 만납니다. 제가 그냥 했던 얘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오스테올로지를 한번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내용이 저 홈페이지에 실려 있어요.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네, 마드리드입니다. 여기는 마드리드 센터에 있는 레티로 공원이고요. 저는 뭐 육아 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너무 어릴 때 가가지고 아마 기억도 잘 못할 거예요. 이제 제가 요즘 물어보면은 스페인 생활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스페인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숫자 세고 뭐 막 이거 줘 저거 줘 뭐 물 줘 이런 거 정도 혼자서 했는데 지금은 네. 지금 물 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싫어. 이렇게. 여기는 그 아까 까세레스라는 그 리서치 트립 갔던 그곳이고요. 하늘이 너무 예뻐서 스페인의 국기가 굉장히 원색이잖아요. 어울려 있는 게 굉장히 예뻐가지고 찍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찐 육아를 하고 왔으니까요. 정말 영화에서 보는 노란색 스쿨버스를 태워서 등교를 시켜보기도 했고 제가 데려다 주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미시간 스테디움 갈 데가 저희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어떤 피지컬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학부모 공개 수업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가보면 다들 맥북을 하나씩 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역시 선진국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몇 학년 때 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갔어요. 네, 저희가 리서처로 가게 되면은 학교에 이제 J1 비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고 그 애나버는 워낙에 교육에 있어서는 1번가이다 보니까는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방학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유럽이 7월부터잖아요. 6월부터입니다. 3개월. 여기는 다 체험학습 위주이기 때문에 사과 따러 애플 피킹 하러 가고요. 이제 물놀이도 가야겠죠. 캠프 같은 거군요. 캠프는 아니고 이제 가족들이 다 와서 이제 사과밭에 가서 먹을 사과를 따서 봉지에 얼마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사과만 따는 게 아니라 이제 가을 되면은 체스트넛 주로 피킹. 많이 따는군요. 그렇죠. 몸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밤이죠. 밤.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데리고 다니시느라 주말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말은 체험학습, 네, 주중에는 육아와 리서치, 찐 육아를 하고 왔죠. 연구도 할 수 있고 육아도 할 수 있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오스테올로지 스칼라입니다. 역시 한국인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 먹게 되면은 서비스료가 항상 봉사료가 포함되니까 이게 물가가 정말 뻥튀기 되더라고요. 재료를 그래서 집에 사 먹게 되면 서울의 물가랑 많이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마침 버거킹에서 매달에 한번 킹 오브 더 먼스라고 하나를 사면 두 개를 줄 행사를 가끔 하더라고요. 저거 하면 항상 두 개를 사 먹었던 두 개를 기억이 사면 나고 하루에 다 버거킹으로 드시는 거예요? 킵했다가 어디 갔다가 이제 올 때 먹기도 하고 밥솥을 하나 가져가가지고요. 쌀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막 날리는 쌀도 있고 물기에 많은 쌀 중에서 적절한 걸 사가지고 이제 밥도 해 먹고 귀중한 식량을 보내주시면은 이제 먹기도 하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배고프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0인분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1kg. 네. 오뚜기 카레 수남에 50인분이에요. 매운만 50인분 같이 보여줬어요. 토탈 100인분의 카레를 한 75인분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레 안 먹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또 혼자 가기도 했고 그래서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스위스 하면 초콜릿이 유명하잖아요. 시내 가면은 하이엔드급의 초콜릿을 파는 데가 조금 꽤 있어요. 가끔 가서 이제 어떤 초콜릿 구경도 하고 했는데 기념품 사갈 초콜릿 사러 갔던 사진이고요. 그랑큐리급의 초콜릿을 팔더라고요. 가운데 건 이제 트러플이 들어간 초콜릿이에요. 또 유통이 좀 짧더라고요. 저런 걸 사가지고 이제 한국 가서 저는 못 먹고 다 나눠줬어요. 자기가 먹었던 초콜릿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또 사달라고 막 그래서 제가 좀 역정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도 있지만 치즈도 많이 먹었었고요. 김치랑 똑같이 발효 음식인데 전 치즈가 배에 들어가면 항상 요란한 소리를 항상 이 근처에도 많이 내가지고 많이 축제의 소리 아닌가요? 일단 기억에 남는 장면들 위주로 넣습니다. 혹시 뭐 추리에 갈 생각 있으시면 제가 소개는 해드릴게요. 네. 이 시간입니다. 그 랩 멤버들에게 뭐 먹고 싶니, 뭐가 좋니 이러면은 BBQ, 코리안 BBQ를 가자고 많이 그래요. 이제 BBQ라고 하면은 야외에서 가족들과 불 피워놓고 거기서 구워 먹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식탁의 중간에 이제 불판이 있어가지고 구워 먹는 걸 아주 신기해하고 아주 좋아해요.
그 학교 근처에도 토모쿤이라고 해서 코리안 BBQ 집이 있는데 여기는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없는 게 없어요. 떡볶이부터 뭐 부대찌개, 뭐 전부, 육개장. 기본이 BBQ 집이고 나머지 다 한식이 있는 그런 맛집이죠. 자주 갔었습니다. 진짜 맛있나요? 한국이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오묘한 맛이긴 하지만 한국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맛이죠. 사바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탈리안 파스타 같은 것도 팔고요. 이제 버거도 팔고 이제 미국식 레스토랑이고 친했던 짐 아저씨, 제임스하고 ITI 스칼라인 트랭하고 자주 가던 맛집입니다. 네, 오바마 맛집이라고 해서 알려진 곳인데 징거맨 델리카튼이라고 하는 곳인데 샌드위치 집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빵들과 함께 빵 종류를 여러 가지 고를 수가 있고요. 안에 내용물도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맛있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 것 같아요. 마드리드입니다. 스페인은 맛집이 너무 많아요. 광장 주변에 있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빠에야 집들은 현지인들은 거의 가지 않고요. 구석구석이 막 숨겨져 있더라고요. 과연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냐. 너무 많은데 몇 개만 넣습니다. 몇 개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기가 바스크 레스토랑이에요. 북부 마드리드 쪽에 그냥 한적한 주택가 사이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굉장히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한국 음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약간 순대 같은 그런 음식도 있고요. 베이스가 굉장히 한국적인 맛이 좀 납니다. 매콤한 맛도 나고. 그래서 생선 요리랑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자리고요. 페어웰 파티하는 날이에요. 레지던트들이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이죠.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다음 시즌 유니폼을 사가지고 선물로 받았었어요. 정말 한 대 맞고 오셨군요. 첫 번째 스칼라였다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집으로 나와 있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마드리드에 간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그랬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산치 교수님 본인이 굉장히 단골이라고 예약을 해주시고 가서 즐겼던 자리예요. 아티초크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가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괜찮나? 그리고 갔는데 그 채소 요리들을 굉장히 맛있게 해가지고 내더라고요. 이거는 빵꼰 토마테라고요. 빵은 빵이고 꼰은 윗이에요. 그리고 토마테는 토마토. 그래서 빵에다가 토마토를 간 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는 이제 스페인 전통 음식입니다. 저도 항상 아침을 치과대학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먹었는데 거기 아침에 가면 항상 이게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이걸 먹고 있어요. 토마토의 그 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도 그 맛이 기억이 나요. 카페 콘 레체.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조금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 라떼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아침이 딱 나와요. 1.5유로? 어느 식당에 가든지 아침에는 그게 항상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커피에도 못 가겠는데. 스페인이 물가가 좋아요. 정말 살기 정말 좋아요. 동료분들을 초청해서 한국 요리 대접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불고기를 가장 무난하고 저 같은 비기너, 요리 비기너도 만들 수 있는 그 음식이어서 양념도요? 다 이렇게 어떤 한국 한식시장에서 팝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조려서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이제 한국 주류도 팔고 하기 때문에 저희 회식하는 것처럼 적절히 섞인 술과 불고기를 만들어서 한국 술은 어떻게 먹는지 제가 또 가르쳐주고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났고요. 폭탄주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섞어서 먹는 맞아요. 그런 네. 믹스드 알코올.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옛날에 네가 해줬던 불고기가 기억나서 우리가 가서 사 먹었다고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해서 외국인 입장으로는 삼겹살 뭐 여러 가지 비빔밥 이런 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외국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인마트에서 많이 팔고 하니까 불고기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잘 안 해서 마드리드에 한식당이 시내에 한 7개 정도 있거든요. 예,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뭐 쌈 싸먹는 거 있잖아요. 상추쌈 같은 거. 신기하네. 그런 걸 굉장히 신기해하고 폭탄주. 또 스페인 친구들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라 항상 반주를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또 성능 문화도 네. 전파하고 오셨어요. 제가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몇 개 넣어봤어요. 소중한 멘토들을 얻었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동료들의 이제 친구, 특히 친구들.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친구들만 있다가 드디어 외국 친구들 많이 쓰는 소중한 기회였고, 그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문화도 배웠고, 지식도 배웠고, 거기 있으면서 제가 좀 더 확장된 느낌도 얻었고, 영감 얻었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써봤어요. 누워서 더 생각하면 더 있을 텐데 아마 이 6개의 키워드가 제일 1년 동안 얻었던 것들의 어떤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생각나시면 문자 주세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든든한 이제 멘토를 얻었고요. 진어블리 교수님 워낙에 유명하신 분인데 예전에는 학회에 가면은 이제 몸 발치서 바라보던 그런 이제 유명하신 분이 이제 지도 교수님이 되신 거니까 너무 러블리하십니다. 든든한 멘토, 그 다음에 오스테올로지 덕분에 연결이 된 이제 글로벌 네트워킹, 외국 친구들. 오스테올로지 스칼라십 아니었으면은 얻지 못할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롤링페이퍼를 주셨더라고요. 네. 감동이다. 그리고 제가 하도 산을 많이 돌아서 그런지 스위스 자연환경에 담긴 책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에 있거든요. 쉴 때마다 가끔 열어서 보는데 많이 그 하이킹했던 기억들, 뭐 여러 가지 기억들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회식 장면이에요. 어디서 좀 한잔 하고서 2차로 어디 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지금 이 노래가 강남스타일 텐데 한국 하면 다 강남스타일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트램인 것 같은데요? 전세 내신 것 같은데. 아마 저를 위해서 아마 전세를 했던 것 그죠? 같습니다. 특별하게. 송별을 할 때도 되게 뭐 이렇게 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 어디 올라가서 찍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에 찍었던 것 같아요. 저 때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 스위스 에어라인을 보면서 여기 왔었구나. 드디어 한국에 가긴 가는구나. 1년이 너무 짧다. 그리고 한국 돌아가면 나의 운명은 무엇인가? 나의 또 많이 앞길을. 뭐 생각도 하고. 두둥. 네. 아, 예, 마드리드입니다. 정말 한국에서 가져왔던 짐을 또 다시 네, 다 저는 가지고 짐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한국으로 보내고 있고요. 결국에는 소파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마드리드 시청에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버리신 것 같은데. 저걸 기부라고. 그렇게 포장한 거죠. 돈 내고 버려야 되더라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이 이삿짐 센터 아저씨고요.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페어웰 하고, 그것도 엄청 추억이네요. 네. 아들 산찜의 집이에요. 익스퍼트 카운실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산치 교수님 아들 이그나시오가 굉장히 요리를 잘해요. 아까 그 아티초크도 있고 그다음에 저거는 배수고라고 통어? 굉장히 큰 그 생선을 저렇게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거기 오기 한 몇 주 전이에요. 오른쪽이가 저기 한식당입니다. 한식당에서 같이 이제 시간 보냈던 내용들이고. 불판이 없는 한식당. 네, 여기는 불판이 없어요. 불판이 있는 방은 또 따로 있었는데 제가 앉은 데는 낮이다 보니까 쌈 위주로 먹었어요. 그 왼쪽 아래에는 여기는 산치 교수님이 열심히 짜장면을 먹고 있는 것 같은 그 사진인데 실제로 중국집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중국집인데 마드리드가 강남과 강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강남은 좀 위험해요. 거기 약간 우범지대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쪽 근처로 가진 말라 그러더라고요, 밤에.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은 강남에 있어서 이때 연수회가 이제 마지막 끝나고 뒤풀이를 거기로 가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이제 가봤어요. 그 다 같이 갈 때는 갈 수 있는. 다 같이 가서 중식당에서 식사하고 펍에 가가지고 축구 게임, 테이블 사커 하고 있는 그 사진. 정말 진지해요. 저는. 돈이 걸려 있어가지고. 저 친구들은 저랑 연배가 다 비슷해요. 40살 이제 위아래 정도 되는 그런 친구들이라서 같은 방 쓰고 너무 친하게 지냈던데, 네, 이게 저 마지막 날입니다. 눈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전날에 눈이 와가지고 녹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2월이니까 집에 이삿짐 다 붙이고 이제 차 반납하고 다 렌트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퇴근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빈집에서 하룻밤 지내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집으로 왔죠. 한국으로 왔죠.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정말 네. 마지막에 문 닫고 나오기 네, 정말 열심히 계측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생겼다는 거는 어디선가 만날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해외 학회 가면은 그냥 한국 사람끼리 그냥 있다가 오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니까 뭐 오라라든지 아니면은 스칼라십 하면서 만나던 친구들이랑 누군가 다른 나라에서 온 누군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터키에서 온 친구, 뭐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 일본에서 온 친구,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만나고 다른 동남아 쪽에서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저희가 뭐 정현 교수님, 다니엘 토마도 있는데 썸스업을 하면서 좋다라고 하기도 하고 오스테로즈 허락을 해주셔서 오스테로 스칼라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있는지 한번 해외학회에서 한번 간단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박 교수님, 박정현 교수님 나온 사진이 있는데 오라 얼럼나이 이벤트예요. 동창회 같은 성격의 이벤트 학회 때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도 알게 되고 기존에 알았던 사람과 또 얘기도 하기도 서로 업데이트 하기도 하고 우리는 언젠가 어디서 꼭 만난다. 뭐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도 이제 여러 가지 소속 연구들이 있어서 뭐 제가 한 연구에 다니엘 토마 교수님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피드백도 얻고 같이 논문을 쓰기도 했고요. 다른 논문에 또 도와줘서 쓰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귀국하고 나서 일주일,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산츠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카오미 이 오스테올로지랑 같이 조인트 심포지엄을 했기 때문에 그때 회장 자격으로 와서 강의랑 핸즈온을 하셨고요. 그때 이제 오스테올로지 직원들이 다 오면서 저희 연세대학도 방문하고 저희 대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했었고 헤어진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다시 만나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나니까 그쵸? 그러니까요. 네. 좀 굉장히 기분이 색달랐어요. 키 큰 분은 오스테올로지 네, 크리스티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코워크를 하다가 2019년에 EFP 컨센서스 미팅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박스팀 미팅도 마드리드에서 했었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학생들한테 한번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셔가지고 치주과랑 보철과 수련이들 대상으로 강의도 한번 했었고요. 제가 돌아가고 나서 저 때가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같아요. 뭔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또 막상 가가지고 또 이제 계속 강의를 듣다가 또 제가 하게 되니까 또 좀 기분이 새롭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친한 스페인 친구인데요. 이그나시오 산스 마르틴이라고 저희는 나초라 그래요. 이그나시오가 이제 너무 기니까 나초 그러고 나초. 마드리드 대학의 어시스턴트 프로페서에 있는 친구인데 한국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치주과의 외래 교수로 임명을 했고요. 2018년에 한 4개월 정도 와 있었고 2019년에도 한 달 정도 와 있었어요. 저랑 연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도 놀러 오고 저희 가족들하고도 친하고 저희 집에서 조선일보를 즐기고 있는 한국 신문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거의 뭐 반한국인이에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친구는 이제 마드리드에서 공부를 하다가 수련은 미국에서 받았고 그리고 다시 ITI 스칼라로 쥐리 대학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박사를 다시 험프루텐스에서 하고 거기서 이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오픈마인드고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라서 한국에 와서도 뭐 너무 적응 잘하고 잘 지내다 갔어요. 지금도 저랑 가장 많은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논문도 같이 많이 쓰고 그때 갔다 와가지고 그 친구가 있는 기간에 썼던 논문들이에요. 3개월 있을 때. 형장되시나요? 뚝딱뚝딱 만드시나요? 아까 이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했던 연구를 내고 나서 그러면은 이것도 한 번 더 해볼래? 한국에서 한번 왔을 때 하자. 그때 정말 인텐시브하게 한 달 동안 실험하고 논문 팍 썼던 그런. 오스테올로지는 기본적으로 인텐시브한데요. 네, 뽑아야죠. 저 왼쪽 사진은 그 아까 이명찬 교수님 하셨던 그 오스테올로지 리제너레이션 코너였던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 심포지움에서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스칼라도 부르고 이렇게 외 교수님들도 부르고 가볍게 토킹할 수 있는 그런 심포지움이었거든요. 어너러리 보드 멤버들이죠. 명예 보드 멤버 교수님들 다 은퇴하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을 모시고 젊은 연구자의 대표로서 그분들께 당신의 연구나 삶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코너였어요. 원래는 저 네 분 이제 레빈스 교수님, 네쿠남 바그너 바체 교수님 이렇게 계시고 니콜라스 랑 교수님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이 학회장에서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시간을 못 맞추겠다고 나는 못 찾겠으니까 빼놓고 하라 그러셔가지고 네 분이서 이제 했던 거예요. 책에서 보던 그런 분들 모시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라서 정말 너무 떨렸는데 너무 영광스러웠고 갑오로 간직할 만한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들 정말 다 물어봤고요. 정색하지 않고 굉장히 또 유머러스하게 답을 다 잘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오랄 리제너레이션 토픽이라 그래서 1년에 2번 이제 주제별로 웨비나를 오스테올로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작년 전반기가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였고 CYL의 편집장인 하이스 메이필드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셨고요. 강의 모더레이터로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했던 그런 사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진이죠. 왜 말이 안 됩니까? 저는 말이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뭐 보고 있으면은. 이 글로벌 스케일 뭐죠? 이분은 이제 혼메이왕 교수님, 미시간에는 이제 클리니컬 파트에는 혼메이왕 교수님이 리더시고요. 기초 연구 쪽은 이제 지노블리 교수님이라고 보시면 되고, 벤치플라이 스칼라랑 ITI 스칼라, 오스테올로지 스칼라 이렇게 있는데, 벤치플라이나 ITI는 혼메이왕 교수님께서 이제 멘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임상이든 기초든 이제 혼메이왕 교수님하고 닥터 지노블리 교수님이 다 케어를 하시기 때문에 닥터 혼메이왕 교수님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 실제로 혼메이왕 교수님의 따님, 그 따님은 저희 그 지노블리 교수님 랩에 와서 액티비티를 하고 제가 가르쳤었습니다.
진호블리 교수님 귀엽게 찍으시네요. 그죠. 러블리한 이제 러블리한. 교수님 제가 항상 뭐를 이렇게 요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코비드가 유행하기도 전인데 이제 미리 주먹 인사를 하고 있죠. 저 때가 이제 오스테올로지 파운데이션하고 카우미하고 사이닝 세레모니를 바르셀로나 저희 오스테올로지 미팅 있을 때 했었던 그때고요. 진호블리 교수님이 오스테올로지 회장이시기 때문에 오셨었고 미시간을 떠나서 2019년에 2020년에 바르셀로나에서 다시 만났었었죠. 오스테올로지를 통해서 같이 이제 연구를 다 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미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들 각자 나라로 돌아가고 나라에서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이런 미팅이 있으면 다시 모여서 이 미시간 패밀리 리유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임현창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곳곳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있으면 예전 같으면 또 한국 사람들하고 뭉쳐 다닐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좋고요. 예전에는 줌이 아니라 다른 스코프 이런 걸로 뭘 했었는데 지금은 다 줌으로 하죠. 그죠? 코비드 시기 전에도 저희가 화상으로 이런 미팅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만나고 이제 논문 작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친한 랩 멤버는 랩 매니저인 제임스, 그 다음에 진호블리 교수님. 이거 혹시 미시간 넥타이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렇게 남색에 노란색 M이 박혀 있는 걸 하나씩 다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호블리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세요. 사진도 보내주고 너와 찍었던 사진 잘 지내니 이런 걸 말씀을 하시고 한 번씩 밤에, 그러니까 저는 새벽인 거죠. 뭔가가 오면은 아 진호블리 교수님이구나. 러블리 하시고 프렌들리 하시는 교수님이시구나.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면 이제 만나시면 부둥켜 안해줄 것 같아요.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진짜 알찬 1년의 생활을 다 저희가 들었는데 스칼라십을 보낸 1년간의 소회라고 할까요?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네. 저기 여행 회사 이제 만든 모토 같은 건데 딱 저게 들어맞는 것 같아서 추리 신의 전경이랑 같이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저기 아카데미 패스에 저희가 서 있는데 정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어디도 가보고 해보고 그래서 좌충우돌 하면서 이제 목표점을 가고 있는데 저기도 가봤고 저도 해봤다 라는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사진 보면 어디 보고 있잖아요. 저길 가야 되는데 네, 아직은 가지 못했지만 이제 언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사진이에요. 네. 이 사진은 걸어서 세계를 쓰고 어느 산을 갈까? 네, 뭐 이게 허락되면 뭐 저기 다른 유럽 국가 여행 간 사진도 전에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네, 기억해 주시나요? 네, 드림스 컴츄르죠. 2015년에 스칼라 가기 전에 군대 마치고 fellow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 현재 저의 상황을 상상도 못했어요. 꿈속에서나 뭐 일어날 일이었거든요. 드림스 컴츄르라고 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발전해 나가야죠, 또 그걸. 우선 저희가 갔을 때가 다른 일반 교수님들이 가셨던 안식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레이던트든 펠로우든 마치고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가나 이런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오스테올로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리서치 스칼라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어떤 길을 앞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길을 가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알찬 1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스테올로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일궈낸 이제 인터내셔널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한국에서는 이현정 교수님, 차재욱 교수님, 그다음 저 이렇게 해서 더 돈독하게 발전을 하고 더 액티브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준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치과의 미래가 되게 기대될 정도로 세 분이 하시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그 스칼라십을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뭔가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해야 되나요? 조직 재생에 관련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다른 장학금 제도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은 꼭 한번 지원해서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시도해 볼 수 만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네, 꼭 한번 해보세요. 꿈을 갖고 있는 이제 오럴 리제너레이션을 하는 이런 치과 의사 분들 아니면 다른 리서처 분들한테 오스테올로지 파운데이션의 리서치 스칼라십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데 저희처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간절히 원하시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스테올로지 스칼라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상당수를 알고 있고 많이 만나봤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나는 이 스칼라십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야. 무조건 도전해야 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오스테올로지 스칼라십을 도전하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스칼라십 모임도 한국에서 모임도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끝난 건가요? 와. 고생하셨습니다.